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갔더니 집안에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할머니 방문을 노크했는데요. 할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반겼습니다. 왔니? 언제 오나 눈이 빠져라 기다렸어.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지? 아주 귀신이네 귀신이야. 오자마자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냥 들어오는데 딱 느껴지던데 뭐. 근데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라며 제가 할머니를 빤히 바라보자 할머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볼 때는 이번에는 진짜 사달이 난 것 같아. 왜? 엄마랑 아빠 또 다툰 거야? 이번에는 다툰 정도가 아니라 네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어. 진짜 집을 나갔단 말이야? 할머니 말에 제가 놀란 채 물었는데요. 할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심상치가 않아 보여. 네 엄마가 잔뜩 화가 나서 짐까지 싸서 나갔는데 그동안은 아무리 화를 내도 이런 적은 없었잖니. 그렇긴 하지. 이런 일이 처음이긴 하지. 근데 대체 왜 싸운 건데? 그리고 아빠는 어디 있는데? 네 아빠도 술 마신다고 나갔지 뭐. 덕분에 나도 밥도 굶고 이러고 있잖니. 반찬 꺼내서 밥 먹으면 되지. 왜 이러고 있어? 지금 이 와중에 밥이 넘어가겠어. 그래서 너 올 때까지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지. 그럼 우리 나가서 치맥 한잔 하면서 자세한 얘기해볼까? 치맥이라고 하면 치킨을 먹자고? 나가서 치킨 먹고 오자. 엄마 아빠도 집 나가는 판국에 할머니만 일하고 있으면 억울하잖아. 라며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동네 치킨 가게로 들어갔는데요. 평소 부모님은 자주 말다툼을 하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아빠가 돈을 너무나도 좋아해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돈을 아끼기만 할 뿐 쓰는 것에는 아주 인색한 편이었거든요. 엄마는 그 부분을 많이 답답해하다 보니 자주 말다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엄마가 집까지 나갔다는 말에 할머니가 많이 놀란 듯해 보였어요. 잠시 후 치킨에 맥주를 마시던 할머니가 걱정스레 말했어요. 애미가 몸이 안 좋다고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이러다 걸려서 된통 잔소리 듣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엄마 짐 싸서 집 나갔다며. 근데 무슨 걱정이야. 맞네. 애미가 집을 나갔었지. 그럼 오늘은 특별히 맥주 2잔 마셔야겠다. 할머니는 엄마가 집 나가서 좋아 보이네. 그런 건 아니고 네 엄마가 워낙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런 거지. 근데 오늘은 대체 왜 싸운 건데 이유가 있을 거 아냐. 라며 제가 물었더니 할머니가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할머니 말에 의하면 그날 엄마가 오랜만에 동창 모임을 나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하필 동창 모임을 양평 쪽에서 했다는데 엄마가 친구까지 태우고 가다가 중간에 차가 퍼지는 바람에 망신을 당했던 모양이었어요. 그 바람에 동창 모임에는 가지도 못한 채 차를 견인해서 돌아왔다는데요. 글의 흐름을 위해 그동안의 상황을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사실 우리 집은 다른 집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운전을 잘 못하는 반면에 엄마는 칼에 있어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엄마의 운전 솜씨는 거의 예술이었어요. 엄마가 처음부터 운전을 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면허도 없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출근을 했던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데 상대방 차가 빗길을 가속으로 달리면서 그대로 아빠 차를 들이받았던 모양이었어요. 교통사고가 나면서 차를 폐차시킬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크게 교통사고가 났는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조상님이 도운 것인지 아빠는 다리만 조금 다쳤을 뿐 너무나도 멀쩡했다네요. 문제는 상대방 운전자가 많이 다쳤고 그걸 고스란히 지켜봤던 아빠에게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인지 그 뒤 아빠는 운전대를 잡지 못했어요. 결국 할머니가 엄마에게 운전을 배우라고 했다는데요. 아무래도 차가 없으면 불편한 게 많다 보니 배우라고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배우게 된 엄마는 나날이 운전 실력이 좋아졌고 지금껏 접촉사고 한 번 없이 안전 운전을 하고 있는
베스트 드라이버랍니다. 할머니 병원부터 해서 회식한 아빠를 데리러 가는 일까지 엄마가 전부 도맡아 할 정도로 엄마는 운전에 자부심 같은 것이 있었어요. 동생과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엄마가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곤 했으니까요. 처음 엄마가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아빠가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운전 솜씨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며 모든 운전은 엄마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가 오래되다 보니 불편한 게 많아지자 어느 날 엄마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여보, 차가 오래돼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제 슬슬 바꿔야 할 것 같아. 차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을 참 쉽게 하는구만. 내가 그냥 이러는 게 아니잖아. 내 주변에 봐도 나처럼 고물차 타고 다니는 사람 없다니까. 지금도 잘만 굴러가는구만. 고물은 무슨 고물이야. 저게 고물이 아니고 뭐야. 저러다 퍼지기라도 하면 진짜 큰일 난다니까. 라며 엄마가 열변을 토해내고 있었지만 아빠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친구 종섭이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짱짱하다고 하던데 퍼지긴 뭘 퍼진다고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종섭이네 카센터 가서 꼬박꼬박 점검이나 잘 받을 생각해. 그럼 아무 문제 없을 테니까. 여지껏 내가 운전도 다 해주고 가족들을 위해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진짜 독하다 독해. 당신 그러다가 후회할 날 있을 테니까 두고 봐. 라며 엄마가 불만을 토해냈지만 아빠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엄마의 불만도 쌓여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두 분이 자주 말다툼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할머니와 제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거든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운전기사처럼 맨날 운전해주고 있는데 진짜 양심도 없다니까요. 그러게 말이다. 그냥 좀 바꿔주면 좋으련만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다. 라며 할머니도 엄마 편을 들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할머니와 엄마는 쿵짝이 잘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차가 퍼졌으니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엄마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할머니도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는데요.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애미가 집까지 나간 마당에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아까 들어보니까 애미가 이혼한다고 난리를 치더라 그 말이야. 그럼 둘이 이혼하게 되면 나는 누굴 따라가야 하느냐 그 말인 거지. 라며 할머니가 심란한 표정으로 맥주를 들이켰는데요. 그 말에 제가 황당하다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할머니는 당연히 아빠를 따라가야지. 영양가 하나 없는 네 아빠 따라가서 뭐하라고 네 아빠를 따라가. 난 무조건 애미 따라갈 참이야. 할머니가 충격으로 잠깐 헷갈리는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대답해봐. 할머니가 아빠를 낳았어, 엄마를 낳았어? 내가 낳은 사람은? 네 아빠지. 막 태어났는데 어찌나 못났던지 진짜 시겁했다니까. 근데 너 태어날 때 보니까 네 아빠랑 똑같아서 내가 또 한 번 시겁했잖아. 그나마 커가면서 네 엄마 얼굴이 나와서 한숨 돌렸지. 네 아빠 얼굴 그대로 닮았으면 넌 시집도 못 갈 뻔했어. 할머니가 태연하게 닭다리를 뜯고 있었는데요.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3000% 빠지곤 했기에 가끔은 저조차도 대화 내용이 헷갈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할머니 말을 듣다가는 제가 반박을 했어요. 말도 안 돼. 어딜 봐서 내가 아빠를 닮았다는 거야. 그니깐 지금은 용됐다고 했잖아. 태어나자마자 얼굴 보고는 얼마나 놀랐던지 내가 집에 들어와서 우황청심원까지 사서 막 씹어먹었다니까. 할머니, 자꾸 놀릴 거야?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 맞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아무튼 할머니랑 얘기하다 보면 나까지 막 헷갈린다니까. 생각났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게 되면 할머니가 누구 따라갈 건지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래, 맞다.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었지. 그나저나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 거야? 할머니가 방금 아빠를 낳았다고 했잖아.
그니까 할머니는 아빠를 따라가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네 아빠는 영양가가 없어서 싫다니까. 할머니, 지금 영양가를 따질 때가 아니잖아. 할머니 핏줄은 아빠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하게 되면 할머니랑 엄마는 남남이 되는 거지. 뭐? 애미랑 내가 남남이 된다고? 당연하지. 따지고 보면 할머니랑 엄마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잖아. 그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하게 되면 할머니랑 엄마는 남남인 거지. 제가 대수롭지 않게 한 말에 할머니가 얼음이 된 채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워낙 한 집에서 오래 같이 살다 보니 혈육이라는 개념을 잊고 지낸 게 아닌가 싶었어요. 지레 짐작해보건대 할머니는 당신이 아빠를 낳았다는 사실을 내내 잊고 있다가 그날 문득 떠올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국 걱정 섞인 눈빛으로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 갑자기 왜 그래? 괜찮은 거야? 그럼 나는 이제는 어떡해? 난 애미 없이 네 아빠랑 못 산다. 그니까 이혼을 못하게 막아야지. 네가 아까 애미 표정을 못 봐서 그런데 진짜 표정이 살벌했다니까. 이러다 진짜 둘이 이혼하면 어떡한다니. 그러지 말고 네가 엄마한테 전화 좀 해봐.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인지 할머니가 저를 재촉했습니다. 결국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지금 어디야? 나 이참에 네 아빠랑 갈라설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일단 알았으니까 엄마 지금 어디야? 할머니랑 나 지금 동네 호프집에서 맥주 마시고 있어. 뭐? 네 할머니 밤에 치킨이랑 맥주 마시면 안 되는데 거긴 왜 간 거야? 엄마가 목소리를 높인 채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짐 싸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지금 할머니 충격 엄청 받았는데 엄마가 지금 치맥 먹는 거 걱정할 때야? 지금 할머니 얼굴이 샛노래져서 난리도 아니야. 할머니 얼굴이 왜 샛노래져? 엄마가 짐 싸서 나갔는데 당연히 놀라셨겠지. 놀랄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지금 어딘데? 우리 동네 치킨집이라니까. 알았어. 내가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봐. 라며 엄마가 전화를 끊었고 한 30분쯤이 지났을 무렵 엄마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가까운 곳에 있었나 보네. 정숙이네 집에 있었지. 나도 엄마가 정숙이 이모 집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어? 정숙이 이모 혼자 사니까 거기밖에 갈 데가 더 있겠어. 근데 차 퍼졌다면서 다친 데는 없는 거야? 제가 엄마를 살피며 걱정스레 물었는데요. 엄마가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 개망신 당한 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니까. 차가 퍼져서 못 간다고 하니까 동창들이 엄청 비웃고 난리도 아니었잖니. 살다 보면 차가 퍼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뭘 비웃기까지 하고 그러냐? 엄마, 내가 볼 때는 그 비웃은 사람들은 친구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만나지 마. 아무튼 이상한 사람들 많다니까. 네 말이 맞긴 한데 어찌나 속상했는지 몰라. 그래도 정숙이라도 있어서 위안이 됐다니까. 정숙이 이모는 착한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 엄청 심각해. 라는 말에 엄마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머님, 뭐가 심각하신데요? 그리고 밤에 맥주랑 치킨 드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와중에 내가 술을 안 마시고 버틸 수 있겠어? 버티다니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나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니까. 할머니가 맥주잔을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심각하냐고요. 우리 민영이가 말하는 바람에 정신이 퍼뜩 들었는데 니들 이혼하면 나는 애비를 따라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영양가 하나 없는 애비랑 둘이 살 수나 있겠어. 그러니 지금 보통 큰일이 난 게 아니고 뭐겠어. 라며 할머니가 다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억울하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진짜 너무 서운하네요. 지금 이 와중에 네가 서운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렇잖아요. 지금껏 어머니랑 저랑 어떻게 지냈는데 지금 이 와중에 그 일을 따라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 이건 배신이에요, 배신. 엄마가 눈에 힘까지 준 채 할머니를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애미야, 나도 조금 전까지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말이다. 내가 낳은 건 네가 아니라 애비더라 그 말이야. 너도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지? 아, 그렇네요. 그렇더라니까. 나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민영이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너랑 나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던 거잖니. 그러니까 니들이 이혼하게 되면 너랑 나는 남남이 되는 거더라니까. 할머니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심각하게 말을 하고 있자 할머니를 따라 엄마 얼굴도 심각할 정도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랑 제가 남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애미 너도 지금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지. 그러니 지금 내 심정이 어떻겠냐. 그동안 난 너랑 나랑 핏줄인 줄 착각하고 있었지 뭐니. 라는 할머니 말에 엄마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뒤에서 듣고 있던 치킨집 사장님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봐도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할머니와 엄마는 너무나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그러게, 진짜 큰일 났네. 그럼 할머니랑 엄마가 남남이 되는 건데 그래도 이혼할 거야? 못할 거 뭐가 있어. 내가 할머니를 입양하면 되는 거지. 라미 엄마가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급기야는 치킨집 사장님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또한 맥주를 마시다가 뿜고 말았고요. 그 바람에 엄마 얼굴이 맥주 범벅이 됐습니다. 아유, 얘가 왜 이래? 넌 지금 이 와중에 뭐가 웃기다고 웃고 난리야. 엄마가 할머니를 입양한다며. 그게 뭐가 웃기다고 그래. 입양 그거 하면 되겠네. 그럼 이혼해서도 같이 살 수 있는 거잖니? 그렇죠. 그럼 우린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이혼하고 나서 재산 반으로 나누면 차 한 대 사서 둘이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참에 시골집 빌려서 한 달 살기 그런 것도 해볼까요? 그거 엄청 재밌겠네. 할머니와 엄마가 신나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며 두 분이 왜 그리도 친한 것인지 알 수가 있었는데요. 할머니와 엄마는 닮아도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화가 정말 잘 통했다고 해야 할까요? 두 분이 한참 동안이나 신나서 말하는 바람에 제가 끼어들 수가 없어 웃음을 참으며 듣다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할머니를 입양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그냥 아빠랑 좋게 좋게 화해해봐. 왜 안 돼? 네 아빠가 돈도 꽤 많이 모아놨을 거라 그거 반띵하면 나한테도 꽤 재산이 있는 건데 가능할걸? 엄마, 그냥 모시고 가는 거면 몰라도 그런 입양은 존재하지도 않아. 근데 아빠가 가만히 있겠어? 암튼 엄청 복잡해지니까 이 문제는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여. 라는 말에 할머니와 엄마 표정이 다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 뒤 엄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빠와는 말도 섞지 않은 채 할머니 방에서 같이 지냈어요. 그렇게 2주가량이 지나갔고 그날도 역시나 엄마와 할머니가 방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편의점에 가려고 거실에 있던 엄마 점퍼를 대충 걸치고 나갔다가 우연히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뭔가가 손에 잡혀서 저도 모르게 꺼냈는데요. 주머니에서 로또 한 장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무심결에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로또 샀던 거야? 로또? 아, 그거 전에 차 퍼졌던 날 말이야. 마침 그 앞에 복권집이 있길래 정수기랑 하나씩 샀던 건데 깜빡하고 있었네. 생각난 김에 맞춰보게 이리 줘봐. 라며 엄마가 로또를 가지고 가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엄마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민영아, 잠깐 이리 좀 와봐. 왜? 설마 당첨이라도 된 거야? 그러니까 이리 좀 와봐. 라는 엄마의 말에 급히 엄마 곁으로 뛰어갔는데요. 엄마가 로또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이거 봐봐라. 이게 지금 당첨이 됐다는 거지? 어? 엄마, 당첨됐는데? 그렇지. 당첨된 거지. 세상에나 내가 로또에 당첨이 다 되고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라며 엄마가 넋이 나가 있자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뭐야, 진짜 로또에 당첨이 됐단 말이야? 예, 이것 좀 보세요. 3등 당첨 152만 원이잖아요. 진짜네. 진짜 당첨됐네. 난 살면서 로또 당첨된 건 처음 본다.
저도 처음이에요. 로또가 당첨이 되기도 하는구나. 가만 있어봐.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겠네요. 알리긴 누구한테 알려? 누구긴 누구예요? 민영이 아빠한테 알려야죠. 그냥 말하지 말고 네가 쓰면 되지 그걸 뭐하러 말해. 어머님, 로또가 당첨됐는데 당연히 알려야죠. 라미 엄마가 순식간에 전화를 해서는 아빠에게 당첨 사실을 말하고 있었는데요.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할머니가 어이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암튼 영구 대상이야. 아까 전까지만 해도 이혼을 한다 만다 그러더니만 그걸 애비한테 뭐하러 말하고 난리야. 평소에는 운전도 잘하고 참 똑똑한 것 같다가도 저럴 때 보면 몇 프로 부족해 보인단 말이야. 아니 이혼할 거라고 난리를 칠 땐 언제고 그걸 뭐하러 알려 그래. 그러니까 말이야. 저번에 내가 엄마 아빠는 절대 이혼 못한다고 했잖아. 저봐 맨날 싸우면서도 급한 일이 있고 나면 제일 먼저 찾잖아. 할머니와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신나서 아빠와 통화를 했고 잠시 후 아빠가 후다닥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진짜 로또가 당첨됐단 말이야? 3등이 당첨됐는데 150만 원이나 되더라니까. 거참 신기하네. 이리 줘봐. 아빠가 로또를 받아들고는 다시 확인하더니 한박 웃음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진짜네. 진짜 당첨됐네. 당신 대단하다 대단해. 그지? 대단하지? 그날따라 내가 로또를 꼭 사고 싶더라니까. 근데 1등이나 2등이면 딱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 3등 당첨되기도 얼마나 힘든데 뭔 소리라는 거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진짜? 나 잘한 거야? 그럼 아주 잘했지. 우리 오랜만에 외식이나 할까? 라미 아빠가 우리를 둘러봤고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한우 전문점에 가서 배가 부르도록 식사를 했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돌아와서는 엄마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자, 여기 로또. 이거 당신이 찾아서 필요한 거 사. 그냥 당신이 쓰지. 뭘 나한테 주고 그래. 그래도 150만 원이면 큰 돈인데 당신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 있었을 거 아니야. 라며 엄마가 아빠에게 로또를 건네자 할머니가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유, 모질이. 그냥 홀라당 써버리면 그만인 것을. 참 답답하네, 답답해. 그니까 말이야. 나도 참 답답하네. 그래도 이혼은 안 할 것 같으니까 다행이지 뭐. 저 또한 답답하다는 듯이 중얼거렸지만 엄마는 로또에 당첨된 것 자체가 행복했던 것인지 아빠와 다툰 것조차 까마득하게 잊고는 그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얼떨결에 화해를 했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얼마 뒤 엄마 생신이 돼서 다 같이 외식을 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선물 증정식을 했습니다. 애미야, 이건 내가 준비한 선물이다. 이거 비싼 화장품인데 뭐하러 이런 비싼 걸 사줬어요? 비싸긴 뭐가 비싸. 내가 이 정도도 못하겠니? 엄마, 이건 내 선물. 뭐야, 백을 산 거야? 엄마 백이 좀 그런 것 같아서 내가 매달 조금씩 돈 모아서 산 거야. 그거 비싼 거니까 잘 가지고 다녀. 세상에나 이 비싼 걸 받아서 어쩐다니. 엄마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백을 살펴보고 있던 사이 제가 아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설마 아빠는 선물 준비 안 한 거야? 선물? 나도 샀지.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봐. 라며 아빠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쇼핑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뭐야, 설마 핸드크림 그런 거 산 거 아닌 거지? 그럼 아빠 완전 실망이야. 핸드크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 김영수가 배포가 얼마나 큰데 핸드크림 같은 소리라고 있어. 그럼 그게 뭔데? 제가 걱정스레 쇼핑봉투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아빠가 재빠르게 뒤로 숨기더니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야. 눈 좀 감아봐. 갑자기 무슨 눈을 감으라고 난리야. 안 하던 짓 하지 말고 얼른 그냥 죽이나 해봐. 그래봐야 싸구려 화장품이겠지 뭐. 글쎄 눈 좀 감고 있어봐. 라는 아빠의 말에 엄마가 눈을 감자 아빠가 엄마 손에 뭔가를 올려줬는데요.
잠시 후 눈을 뜬 엄마가 손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외쳤습니다. 이게 뭐야? 차키 아냐? 그래, 차키야. 차가 오래돼서 사실 나도 불안불안했거든. 그래서 내가 큰맘 먹고 한 대 뽑았어. 뭐? 언제는 절대 안 사준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난리야? 엄마가 믿겨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게 말이야. 내가 안 사준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차를 알아보고 다녔는데 차가 나오는데 한참 걸린다고 하지 뭐야. 그래서 당신 생일날에 맞춰서 받을 수 있게 미리 예약 걸어놨었어. 그리고는 다행히 그저께 딱 인도받았고 말이야. 당신 운전 못하는데 가서 받아온 거야? 아니, 여기까지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갖다 주더라고.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내려가서 봐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노래 부르던 그 차로 샀으니까 얼른 내려가 보자고. 진짜 그 차로 샀단 말이야? 나의 드림카 그 차 말하는 거지? 아니,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괜히 오해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서프라이즈인가 뭔가 나도 남들처럼 그거 한번 해주려고 했다고. 나 지금 심장이 막 뛰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완전 서프라이즈야. 여보, 정말 고마워. 라며 엄마가 날다시피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고 정말로 엄마가 그토록 사고 싶다던 드림카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감격을 한 채 눈물까지 흘렸고요. 그리고 그날 엄마는 너무나 좋았던 나머지 바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와서는 다른 차들이 혹시나 주차하다 흠집이라도 낼까 싶어 차에서 잠까지 자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가 한바구음을 지었는데요. 이제는 누구랑 같이 살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구만. 오늘부터는 발 뻗고 자겠어. 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와 엄마가 나들이를 간다며 도시락을 싸고 있는 모습에 행복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